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던 히스토리 인사이드 아웃 19번째 시간이고 오늘도 저희와 함께 또 이야기 전해주실 이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이춘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4월 달이 벌써 다 가고, 그러니까요. 시간이 너무 금년에 빨라요. 3분의 1이 그냥 훌쩍 지나갔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오늘 사실 오전에 저희 그 외할머니 생신이셔서 잠깐 이제 갔다 왔는데 그 저희 외할머니께서 가끔 잠이 안 오실 때 이 모던 히스토리 방송을 보신다고 그래요? 해주셨어요. 예. 근데 40년생이시거든요. 1940년생이신데 그럼 80몇세, 84세네. 84, 85세? 예, 그러신데 와, 대단하시다. 이 방송 보신다고 예. 어. 이 박사님이랑 같이 나와서 하는 방송 보신다고 해서 되게 이렇게 또 참 그러면서 한 번 더 느낀 게 이게 연령대가 보시는 분 연령대가 정말 다양하겠구나. 80대도 보시네. 예. 그런 생각을 또 제가 오늘 했습니다. 오늘 근데 또 오시는 길은 좀 괜찮으셨어요? 오늘 진짜 오늘 저희 뭐 근로자의 날 5일이라고 다 예. 놀러 가지 않고 다 광화문에 모여서 데모하더라고. 데모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예, 예, 참 그랬는데 길이 많이 막혔어요. 예, 맞습니다. 저도 좀 그런 걸 느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던 대로 예. 그 일본의 이제 어떤 복수? 그치, 일본의 와신 상담? 일본이 이제 이 청나라한테 전쟁에 이기잖아요. 네. 청나라한테 이기가지고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땅도 뺏고 뭐도 뺏고 막 그러는 거라. 근데 그 땅을 뺏는 것 중에서 요동반도 네. 그거를 뺏는 거를 러시아가 이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일본한테 다시 청나라한테 돌려주라고. 그게 이제 삼국 간섭이라는 사건이에요. 예. 혼자 한 게 아니라 프랑스하고 독일을 같이, 그래서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그거 일본이 이겼지만은 청나라한테 다시 돌려줘. 거기에서 이제 일본이 복수전을 하는 얘기. 그게 네, 이제 네. 오늘 이야기인데 시모노세키 조약이 역사에서 가지는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갑시다. 네. 그 1조 한번 읽어보세요. 네.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 무결한 독립 자주국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자주 독립을 훼손하는 청국에 대한 조선국의 공언, 전례 등은 장래에 완전히 폐지한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서양하고 달리 동양은 완전한 국제 체제가 아니에요. 네. 완전한 국제 체제가 되려면 서로 다 독립국이라 해야 돼. 서로 네, 대등해야 돼.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 가서 조공을 바쳤잖아요. 조공 바치는 체제를 없앤 거예요, 저게. 어떤 그런 형제. 그러니까 중국이 위고 예. 다른 나라가 아래에 있다라는 개념을 없애버린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양에도 국제 정치, 그러니까 서양식의 국제 정치가 이제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종주국이 돼가지고 어느 나라를 밑에 이제 자기보다 그러니까 국가의 권위가 낮은 나라가 아니라 네. 독립된 거라. 그래갖고 이것은 국제 정치적으로는 동양도 소구식 국제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조선국이 완전 무결한 독립 자주국임을 확인하고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아시아 국제 질서도 서양식 국제 질서로 만들어 가지고 일본이 중국에서 한국을 뺏어 가지고 지가 가져가기 위한 전초 단계로 한 거 바로 저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거를 야, 일본이 우리를 독립시켜 줬구나라는 얘기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죠. 그리고 일본은 하여간 이 아시아에도 네. 서구식 국제 질서를 이제 저거로 확정을 진 거라. 그래서 저것 때부터 우리가 중국에 조공을 안 바쳐도 되는 거예요. 또 그 밑에 보면은 땅 뺏기는 거 나오죠. 네. 뭐 이제 청나라가 일본한테 네, 뭐 펑텐성 남부의 땅, 뭐 타이완 전도 및 부속 도서. 쭉 나오는데 예. 그 위에 관청 소유물을 영원히 일본에 할애한다. 영원히. 예. 영원이라고 돼 있죠. 그러네요. 영원히. 그러니까 국제 정치는 영원한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영토도, 그러니까 저게 보면은 건물 같은 거 뭐 영원히 줬잖아. 대만을 영원히 줬잖아. 네. 부속 도서도 영원히 주고. 근데 왜 대만이 지금 일본 거가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약간 희망을 어떻게 보면 써놓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 정치에는 예. 영원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예. 그러니까 조약은 다 꽝이야.
안 지키면 그뿐이에요. 영원하고 싶지만 영원하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런 말 예. 했죠. 평화조약이 8,000개가 있었다고 네네, 역사에. 그간. 아니 그거는 지금 10,000개도 넘을 거예요. 1860년까지 8,000개를 찾아낸 사람이 있어. 1860년까지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1500년 마이너스 1500년서부터 네. 1860년까지 그러니까 3360년 동안에 8,000개의 그 평화조약을 찾아낸 그 프랑스 소설가가 있어요. 네. 근데 그 8,000개가 다 깨졌는데 네. 깨지는 데까지 딱 2년 걸려 평균이. 그래서 적어도 다 일단 평화조약이 강화조약이라는 게 평화조약이거든. 네. 근데 뭐 저거 그냥 다 지금 다 헛거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역사 책임은 있는 거죠. 네. 근데 중국, 그러니까 일본이 그 이제 청나라로부터 한국을 완전히 독립시켜 놓은 거야. 자기 말로는 빼앗은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청나라한테 여기저기 땅을 뺐는데 대만 뺏어가는 거 이런 거는 러시아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요동반도를 뺏어가니까 러시아가 발칵 뒤집힌 거라. 그 저 요동은 뭐예요? 한번 지도상으로 보면은 요동은 러시아가 네. 그때 만주 그 철도 이렇게 다 부설권 같은 거 없고 그랬다고. 그럼 러시아가 서해바다로 나고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요동이. 요동이. 네. 근데 그걸 일본이 가져가면 자기 길이 막히는 네, 거라. 네. 그러니까 저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러시아가 보기에 일본은 그때도 아직 꼬마거든. 네.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죠? 이게 감히 어디서 하고서. 네. 근데 이제 영국이 아니라 저 독일하고 프랑스까지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원래 그 프랑스는 러시아하고 옛날부터 전통적인 친구야.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지도에 다 그 이유가 나와 있어. 지정하게. 프랑스 위하여. 있고 독일 있고 러시아 예. 있거든. 네. 독일이 무서워서 둘이 힘을 합쳐. 독일이 너무 힘이 강하니까. 독일이 항상 제일 셌어요. 네. 그러니까 독일 옆에 있는 러시아하고 이쪽 옆에 프랑스가. 있는 프랑스는 운명적으로 친구야. 그러니까 프랑스는 러시아가 이거 일본이 갖고 하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맞아. 네 말이 맞아 하고 달라붙은 거라. 근데 그때 이제 독일도 이제 그때 이제 독일도 같이 꼈지만은 아무튼 그 러시아하고 프랑스는 지정학적으로 운명적인 친구가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간섭한 거네요. 일본에. 근데 간섭했는데 일본이 꼼짝을 못했어. 그렇게 강한 또 세 국가가. 그러니까 강대국 셋이 덤비니까 네. 그때까지 일본은 아직은 근데 이제 저기서 그 프랑스하고 독일은 그거고 네. 러시아가 이제 원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그때부터 내가 러시아를 내가 어느 날 복수를 한다. 네. 뭐 온 나라가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그 일본을 오늘날이 아니라 지난 한 100년 전에 그냥 엄청나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침략 공격적인 그런 제국주의 국가로 만든 것이 바로 저 사건이라. 온 국민을 분노. 그래서 막 그냥 네. 군인들이 막 할복 자살하고 그랬어요. 저 때 저걸 보고서요? 이거 외교관 이거 외교인 나쁜 놈들이다 이거야. 네. 자기네들이 목숨을 네, 바쳐가지고 전쟁을 해서 뺏은 땅을 외교로 다 뺏기다니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피와 땀으로 정말 피와 그렇게 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쟁취를 한 그래서 건데. 일본 군인들이 그때 세지는 거예요. 정치가들은 못 믿는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결국엔 힘이 있어야지. 군부가 아주 막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정치가 그 군부는 정치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저런 경우에 그 일본의 군사 문화가 외교관이라는 거 정치가 믿을 놈들이 안 돼. 우리는 피로서 나라를 땅을 뺏었는데 그거를 외교로 다 뺏긴 놈들이 하고서. 네. 그러니까 그 4월 17일 날 시모노스키 조약을 맺었는데 네. 러시아가 일주일 만에 그거 다시 내놔 그런 거예요. 일주일 만에. 4월 23일 날. 그러니까 뭐 말이 돼. 그러면은 왜 전쟁을 그렇지. 사실 일본이 이런 게 좀 전쟁을 생길 해갖고 것 다 같아요. 뺏었는데 예. 그 러시아가 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좀 청나라 돌려줘. 그러니까 국제 정치가 얼마나 깡패들 노름이라는 거가 여기서 나오죠. 네. 정말 조약 뭐 그런 그러니까 외교 이런 게 전혀 그냥 다. 일본 정부는 부득이 예. 굴복한 거는 그때 싸우면 죽으니까. 네. 그래서 국제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힘. 힘의 정치. 네. 그래서 국제 정치는 파워 폴리틱스라고 얘기하는. 근데 국내 정치도 사실은 파워 폴리틱스예요.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이 다 선거에 당선되고 그러잖아. 네, 보통 선거는 그래서 돈이라고. 돈 많은 사람일수록 예. 당선될 확률이 높다고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노출도 더 많이 되니까 사람들. 그게 이제 파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돈을 얼마 거든냐에 따라서 누가 당선될까가 나와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광고할 수 있는 돈을 더 많이 얻은 사람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all politics is power politics. 모든 정치는 힘의 정치다라는 네. 말이 나오는데 뭐 우리가 저 외교사를 보면은 아주 그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오죠. 삼국 간섭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국제 관계를 보면은 청나라하고 일본은 완전히 그냥 제일 싸움을하니까 진짜 적이지. 그런데 러시아하고 독일, 프랑스가 한 팀이 돼갖고 일본을 견제하는 하고. 쪽이라. 네. 그리고 영국하고 미국은 일본을 후원하는 쪽이고. 그리고 청나라하고 일본의 대립국 가운데 껴 있는 거는 조선이고. 조선. 지금이랑도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네요. 예. 그러니까 역사가 변해도 그렇게 확 변하지가 않아요. 네. 그때 이제 일본이 영국하고 미국한테 나 좀 도와줘 그랬는데 영국하고 미국이 나는 중립 그런 거예요. 예. 이때까지도 뭐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예. 그 당시에 미국하고 소련은 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때 알래스카를 미국한테 팔잖아. 네. 그 큰 땅을. 네. 지금이야 뭐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미국이 다 그냥 뭐 그런 대로 다 언제까지 친구였어요 미국하고 러시아가 1945년까지. 그리고 공산주의 한담에도 미국하고 소련하고 친구였다니까. 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친소주의자예요. 참 근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중립이었었군요. 서구 영국이나 영국하고 미국 같은 미국은 국가들이. 뭐 아유 여기에 우리가 뭐 직접 개입할 필요가 뭐 있겠어 하고서. 그리고 이제 그때 미국은 그 중국하고 장사를 하는 것이 더 큰 그거예요. 예. 그리고 미국은 예. 저 무렵에 이제 미국 본토가 그 미국은 그 자체가 대륙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바깥으로 나와서 식민 정치를 할 필요가 별로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 지금 미국 대륙 그것만 차지하더라도 충분하거든. 네. 그 일본하고 미국은 그냥 뭐 피로서 친구니까. 그러니까 영국이 하는 거를 미국이 대충 뒤에서 도와줬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랴오둥 반도를 다시 청에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반환하기로 말 한마디에 한 거네요. 뺏긴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궁극적으로 러시아가 가져가지. 그거를 뺏은 것이 이제 그 청일 전쟁이 있다가 10년 후에 한 러일 전쟁이라. 네. 와신 상담이라는 게 그 중국 고사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일본 전체가 와신 상담을 한 거야. 그러니까 딱 이렇게 힘든 자세로 누워가지고 그 담즙이 쓰잖아. 그 쓰면서 복수의 이제 시간을 버는 거지. 그래서 그때 일본의 군사력 늘어나는 거 보면은 무지막지하게 군사력이 늘어나요. 나중에 그 데이터도 한번 우리가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일본 국민 전체가 러시아가 적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민족주의가 아주 비등하는 거예요. 특히 러시아는 우리가 복수를 하고야 만다. 러시아 때문에 모든 게 안 돼. 그러니까 일본하고 러시아는 완전히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 일본은 이 섬에서만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바깥으로. 네. 그 나가려면은 러시아를 깨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에 발전하려면은 궁극적으로 러시아와 전쟁을 한번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모든 일본 사람들이 막 대륙이 분노하고. 어떻게 보면은 대륙으로의 진출 대륙이 적이 됐던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적이 된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그때 뭐 이제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네. 그때 시베리아까지 오는 또 철도도 만들고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일본은 아니 러시아가 시베리아까지 오면 어떻게 되는 거라. 그 러시아의 힘이 동쪽으로 막 몰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본은 대륙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그 이제 시베리아 철도 만들 때 일본이 완전히 비상이 걸려요. 네. 저거 만들면 우린 큰일 난다고서. 그런 이제 맥락에서 연일 동맹도 그렇게 그러니까.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철도 놓고 네. 그럼 아시아가 세지잖아. 네. 태평양으로 내려오면은 영국이 큰일 나는 거야.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바다로 나가는 것을 막을 나라가 누구냐? 영국도 와서 막는데 일본 네가 좀 막아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일본을 이제 지지해가지고 그때 영일 동맹이라는 거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네네. 영일 동맹을 맺음으로써 이제 영국은 몇백 년짜리 외교 정책을 하나 포기를 해. 영국은 뭐냐면 나는 멋있는 나라야. 그래서 나는 영광스럽게 고립을 하지. 아. 영어로는 스플렌디드 아이솔레이션인데. 네. 근데 이제 그게 말은 멋있지만은 나는 유럽 나라들이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면 되는 거야. 네. 나는 독일 편도 될 수 있고 프랑스 편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누구 편도 다 되기 때문에 누구랑 동맹을 안 맺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영국은 그 고립, 영광스러운 고립, 찬란한 고립을 했는데 결국은 일본하고 동맹을 맺는 바람에 영광스러운 고립 정책이 끝나는 거예요. 아, 또 그런 부분이 있군요. 예.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관심을 유럽에서 극동으로 돌리기 위해서 여기에 동참을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멜렌도르프, 네, 아, 그러네요. 멜렌도르프가 독일 놈이지. 네. 러시아를 일로 끌어들이는 거야. 독일의 적은 영국이잖아. 네. 그래갖고 영국의 힘이 아시아로 분산되라고. 네. 그러니까 멜렌도르프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조선이 아니지. 그래서 나중에 독일에 가서 훈장받아. 네, 그 이게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지금 한국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고차원의 이 외교적인 그렇지. 그런 게 들어가 있다는 게 참 이 당시에도 그렇지. 좀 놀라운 것 독일하고 같습니다. 예. 영국하고 이제 주적인데 네. 러시아가 동쪽으로 오면은 영국은 세계 바다를 다 장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바다 태평양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글로 막으러 와야 되는 거라. 네. 그럼으로써 독일의 숙적인 영국이 관심이 힘이 다른 데로 빠지니까. 분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종한테 너 러시아랑 잘 지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가 다 러시아 거가 되면 큰일 나잖아요, 영국은. 네. 네. 저희 그 와중에 박진태 님이 슈퍼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고, 이 삼국감섭으로 일본의, 그러니까 뭐 국가적 자존심은 뭐, 물론이고, 조선도 이래서 이제, 그러니까 친러로 이제 민비가 딱 된 보니까 거잖아요. 예. 일본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간단 말이지. 예, 예. 그리고 갑오경쟁 해가지고 일본식의 개혁도 하고. 예. 근데 보니까 이게 일본이 헛개비야. 일본이 깨갱하네. 깨갱한 예. 거 보고서 시금 예. 웃긴 놈 아니야 하고서 러시아가 더 세구나. 우리는 러시아한테 붙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민비가 러시아 쪽으로 붙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제촉한 거죠. 안 좋은 선택을 하게끔 된 계기가 됐네요. 삼국가슴이. 그러니까 이제 예. 그 가장 친러가 민비니까 네. 일본은 그거를 죽이면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서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바로 다음엔 그가 그 을미사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일본이 생각보다 약하네. 역시 러시아가 괜찮은 나라 같아. 네.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또 그때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태평양으로 진출해야 되니까 조선한테 잘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러시아 사람들이 여기 우리나라 와가지고 여행기 쓴 거 보면은 일본을 아주 나쁜 거로 묘사하고 조선에 대해서는 꽤 우호적으로 묘사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반일 친러적인 그런 정치 집단도 생기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친일파. 일본은 왜 또 그랬냐면은 예. 일본이 이제 한국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예. 일본식으로 개혁을 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문화 이런 거를 다 좀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투 이런 거. 이거 단발령하고. 자르라고 그러니까 온 국민이 일본한테 화가 나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왕의 머리도 큰 잘랐단 문제였군요. 말이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왕의 머리를 천한 것들이 왕의 머리에다 칼을 대느냐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네. 거를 신민 정치라고 그래. 신민. 왕의 백성이라. 네. 그러니까 왕이 일본한테 모욕을 당해서 온 국민이 반일이 되는 거라. 그런 분위기. 그리고 이제 또 네. 그 사이에 한국을 가지고 자기 국가 이익을 도모하려는 멜렌도르프도 있고 하여간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우리나라 정부를 도와준다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 걸 다 챙긴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 연세대학교에 있었던 그 함재봉 교수가 이제 한국인 만들기라는 책을 쓰는데 뭐 아주 그 대작 한국인 만들기. 근데 지금 오늘의 한국인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네. 옛날에 위정척사파라는 파가 바로 대원군파들이야. 네. 그리고 그다음에 친일개화파 그러니까 김옥균파들이라. 네.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나오는 친미, 개화파. 친서구개화파가 이제 이승만,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다 서구개화파지. 네. 그게 오늘날도 비슷해요. 오늘날도 그런 개화파. 예. 그 위정척사파들이 다 친중파야. 예. 아, 근데 저도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요새도 그렇게 뭐 중국 예전에 뭐 한학령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요새도 친중을 뭐 과거야 뭐 조선시대 때야 이렇게 유교의 어떤 망령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래도 요새도 하나 했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예. 이 조그만 사건들이 그러니까 예, 러시아 예. 그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도 가고 그러니까 예. 이제 갑자기 급한 게 일본이라 예. 이 한반도를 자기네가 가져가는 줄 알았더니 러시아한테 뺏기게 생겼네 하고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와 있던 사람이 그 이노우에 까오르라는 사람은 약간 문인이라 문인 그러니까 외교관 타입이라 네. 그런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미우라 고로라는 아예 군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이 와가지고 네. 한국에 대한 정책이 전부 다 군사 정책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민비도 그냥 죽여버리고. 좀 강경하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되었네요. 그러니까 삼국 간섭이라는 사건이 아주 묘하게 파장을 일으키는 거라. 그러네요. 삼국 간섭 때문에 예. 우리는 일본 약하구나 러시아한테 붙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저 외교관이 후진 놈이 가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나라 겨우 뺏은 걸 다 뺏기게 생겼네. 네. 조선을. 그래가지고 아예 그 무단 정치를 하는 군인 출신, 장군 출신이 그 공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미사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군인이 한 거지. 그런 방향성에서 이렇게 달라지면서 또 문치가 아니라 문관 네. 스타일이 아니라 칼 들고 하는 스타일. 그러네요. 사무라이 통치가 된 거죠. 또 그런 변화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사건이 그런 식으로 파급 효과를 이렇게 미친 거예요. 네. 일본의 한반도 정책이 군사화되는 계기가 된 거라. 그래서 이 얘기들을 쭉 맥락을 보다 보면은 약간 뭔가 놀라울 정도예요. 이게 이렇게 작은 사건? 뭐 내지는 내부에서의 사건이 사실은 다 알고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 다 연결되지. 네. 훨씬 큰 체제 속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이라는 게. 그 이노우에 가오르는 그나마 네. 그래도 그 외교관 스타일의 어떤 점잖음이 있었던 그러니까요. 인간인데 예. 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 갔으니까 넌 가서 뭐했냐 이거지 되는 거지. 문책을 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 잘리고 네. 오게 되는 사람이 다 군인이 오게 되는 거라. 그 다음 공사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그 조그만 사건이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꼬리에 꼬리를 물지, 그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러시아 공사로 가게 된 게 고종이 그게 아주 일본으로서는 엄청 크리티컬한 맞아요. 사건이 되었군요. 이노우에 가오르를 하고 예. 미우라 고르라는 별셋을 그 대단한 별셋 정도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장군으로. 그래서 삼국 간섭 이후에 네. 일본의 영향은 확 줄어들고 러시아의 영향이 확 커지고 그래서 왕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고 네. 그 사이에 일본은 그 공사가 바뀌어가지고 그 군인 공사가 와가지고 민비를 죽이고 네. 그 왕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고 그날 그 일본이 만들었던 친일 내각은 무너지는 거지. 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고 그때 국무총리 영의정 김홍집이가 그 러시아 공사관에 왕 만나러 나갔다가 길에서 맞아 죽었고. 예. 그래서 내각이 또 칠러파로. 그렇지. 이제 칠러파로 다 됐는데 그냥 보면 우리 역사에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김홍집은 그냥 간판만 있는 거고. 네.
이제 악원파 천하는 날 죽었지만 그 앞에 서광범, 이완용, 어윤중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도 역사 이름이 드문드문 나오는 사람들이죠. 이완용이 네. 그러니까 친러파 내각의 학부 대신이야 문교부 장관. 오호, 아주 계속 이름이 좀 나오네요. 이완용이는 예. 그 당시에 초엘리트. 응. 친미 계화파이기도 하면서 였기도 했으면서. 원래 그 친일이 아니지 그 사람. 네. 그러니까 또 그 하일님이 또 슈퍼 후원을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예 그 미우라라고 하는 어. 이제 다소 이제 군인이고 우익적인 그런 이제 또 이제 그냥 괄괄하는 사람이 온 거지 괄괄한. 예, 공사로 오면서 그 미우라가 스스로 나는 외교는 못해. 예. 나는 그냥 칼로 휘두르는 거야. 이게 좀 그러니까 정말 누가 또 공사로 오냐에 따라서도 그러면. 달라지는 거네요. 예. 이거 저 전쟁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그러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네. 이거 저 외교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음. 근데 일본은 그 기록들이 무지하게 남아 있어요. 네. 일본은 나도 그 책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일본 외교사가 이만큼이야. 50군이야, 50군.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책 없어요. 조선 외교사 그러니까 한말 외교사 네. 뭐 그런 거 아직 우리는 그렇게 몇십 권짜리 책이 없다고. 여기 지금 미우라가 오면서 정부 당국에 제안한 대조선 책 중에 그렇지. 지금 3조가 분할 점령하는 방침에 대해서 얘기가 그렇지. 나왔었나요? 그렇지. 러시아랑 이제 고려반도를.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잘라질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 네. 근데 그때마다 그래도 용케 힘이 균형이 됐으면 잘라졌을 거예요. 네. 근데 일본은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어. 음. 또는 어떤 때는 러시아가 내가 다 가질 수 있는데 무슨 소리야. 네. 그래가지고 한반도는 그래도 분단을 면하고 오랫동안 통일 국가를 유지를 했죠.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도 분단당할 뻔했어. 근데 명나라 그 위학증이라는 사람이 네. 일본한테 반씩 갖자 그런 거야. 근데 분할이 항상 얘기가 나왔었네요. 그렇지. 근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그 얘기가 네.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중국이 그냥 다 가졌지 한국을. 300년 동안 더. 네. 그러니까 일본이 그 저런 이 아주 편지 같은 거 외교관 편지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 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내가 일본 외교사 그 자료들 보니까 이게 그 걔네들은 편지 보낸 거 뭐 내가 조선으로 가면은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 이런 거 써놓은 것들이 네. 다들 많이 남아 있어.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나라는 기록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미우라라는 사람은 보면은 결국에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일본이 그냥 일본 전체적으로 애국자지. 일본 조선을 애국자지. 그냥 계속 운영하는 그, 쪽으로 예 갔던 것 같습니다. 예. 저 미우라가 쓴 거라. 미우라라는 공사가 이미 난국을 돌아보지 않고 목숨을 그 땅 조선에 네. 바치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정해져도 이해 구애받지 않는다. 나는 한국을 일본 거로 만들고야 말겠다. 네. 네. 그래서 일본 정부도 거의 뭐 전권을 다 부여를 해서 결국은 정권을 부여한 거고. 예. 그래서 민비를 참 죽이고 그 죽이자마자 또 보고문도 다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일본은 그 당시에 그래도 웬만큼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 완전 살인 사건인데 네. 그걸 하고서 그 이유를 다 써서 또 보내는 거예요. 일본한테. 그때는 뭐 왜 부수로 그렇게 썼겠지. 그렇죠. 우리가 하게 됐는지. 자기가 그 이유를 네. 다 썼잖아요. 그러네요. 뭐 좀 졸렬하고 뭐 비방을 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 목적을 잘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예, 득과 실을 끝까지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제 저거 완전 깡패 같은 놈들이나라는 망신을 당했어도 자기네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할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참 이런 걸 보면은 정치라는 게
이 진짜 목숨 내놓고 사실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또 한켠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는 예, 국가 이익을 생각하면 자기 이익은 자기 목숨까지도 없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 이 미우라라는 인물이 또 굉장히 그러니까 열렬한 대륙 침략론자, 예, 그러니까 대외 강경파. 땅을 넓히고 싶어하는 그런 그렇죠.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죠 또. 그 일본이 요까지는 아닌데 네. 일본이 나중에 그 지정학이라는 학문이 독일하고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발전돼 있어요. 아, 근데 그 독일 말로 레벤스라움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삶의 공간이야. 일본 말로는 생활 공간이라고 돼 있어요. 생활 공간론. 네. 일본 같이 잘난 놈들, 독일처럼 잘난 놈들이 요 좁은 땅에 살기에는 너무 땅이 좁다. 아, 더 넓어야 된다. 더 넓을 자기네들은 잘났기 때문에 네. 더 넓어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게 그 당시의 지정학이에요. 아, 일본의 지정학이 그 생활 공간론이야. 네. 그 일본 사람들이 이익선이라는 말을 써요. 이 줄까지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죽는다. 뭐 그게 이익선이야. 이익선. 그 이익선이 한반도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아, 한반도 전체를 일본이 가져야지 자기네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대륙 어떻게 보면은 침략론자, 아무튼 강경파로서의 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민비 제거였던 그게 전부 것이죠. 삼국 간섭에서 그대로 꼬리를 물고서 네, 그러니까. 그 미우라 고로라는 완전히 거의 깡패 수준의 네. 그 장군이 와서 저 그 민비 사건도 일으키고. 뭐 요동반도 이렇게 그 중국한테 다시 돌려준 거 이렇게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들이 다 지금도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다 사진을 찍어놨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그런 치욕의 과정 속에서 그 일본이 강해지는 길로 더 갔던 것이죠. 그 이제 미국한테 강제로 무너그 1854년 아니에요. 딱 40년 만에 강대국이 돼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전쟁을. 우리나라는 강제 개국당한 다음에 미국한테 개국당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을 조선을 개국시키고 일본이. 근데 조선은 이제 어. 프랑스랑 미국 때는 개국이 안 됐는데 일본한테. 일본이 한 번에 박살내버려가지고 그 프랑스하고 미국한테 막 개국이 싸웠잖아 됐죠. 그래도. 예. 근데 일본한테는 싸움도 못하고 개국을 당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일본이 청나라를 이긴 다음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황홀했다는 거라. 네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청나라한테 이긴 다음에 중국 콤플렉스가 딱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 좋은 건 전부 다 당자를 붙여. 그러니까 당이 앞에 붙으면 그 중국의 당나라라는 거 있죠. 당나라. 네네. 이게 앞에다 당이라고 붙으면 다 좋다는 뜻이야. 근데 이제는 일본이 그 당나라의 후손을 이겼어. 그런 걸 깨지는 순간이었네요. 그러니까 짱 같은 거네요. 그렇죠. 당이 짱 같은 거였네요. 또 그런 게 있었군요. 당이라는 걸 앞에 붙이면 뭔가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이 물이 중국제가 잘못하면 이걸 당수구로 해. 아. 그러면 그게 중국물은 역시 좋아. 이렇게 그렇게. 그 당나라 당자. 네. 그게 모든 좋다는 형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 네. 전부 다 중국을 흠모하는 거야. 아니 근데 박사님 저는 당나라 생각나는 게 군대 있잖아요. 제일 근데 좀 바보. 커지면은 당나라 군대라고 뭐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당이 예. 그게 아니라 제일 흠모의 대상인 당이에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요새는 오히려 뭐 그치. 일제다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좋은 느낌? 그런 게 있는데 중국제나 이러면은 사실은 별로 좋은 느낌은 없잖아요. 중국제는 그냥 예. 싸구려 그러니까요. 좋아하고 일제가 제일 좋은 거로 치죠. 예. 자동차 특히 그렇잖아. 네. 진짜 달라진 시대가 당이란 걸 앞에 붙여서 좀 처음 알았네요. 저런 건 또. 일본 열도는 분노로 들끓었다. 네. 이게 말이 돼 하고서 그 군인들 막 자살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당시 세계 G2는 러시아와 영국. 그때 G2가 러시아와 영국이야. 네.
근데 이제 일본은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꼼짝을 못하고 당한 거고 한국은 일본한테 당하고 있다가 러시아로 붙은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로 붙는 바람에 일본에서는 그 외교관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해서 그 또 이노우에를 쫓아내고 네. 아주 그 군인 미우라를 갖다 놓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역사가 전개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러시아한테는 도무지 전쟁할 수가 없으니까 일본이 그냥 분노를 삼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하면 지는데 어떻게 하냐고. 군인들은 실력도 없는 놈들이 그냥 말만 하는 것이지. 그 외교관이 일본을 살려야지. 네. 나중에 힘이 많은 다음에 가서 싸우지. 지금 싸우면 죽는데. 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와신 상담 분노를 가라앉히고 네. 쓴 쓸개를 먹으면서 이제 잠시 일을 가는 거야. 칼을 가는 미리 거야. 갈아두는 거군요. 아. 그래서 그게 국가의 표예요. 네. 근데 표가 있는 나라는 좋아. 여기는 어렸으니까 모르는데 우리 때는 우리도 잘 살아보세가 표였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네. 뭐 다 가난하니까. 네. 어. 아, 그것도 저도 어. 안 그래도 최근에 뭐 이렇게 무슨 어디 토론 그런 거 하다가 자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근데 요즘이랑 옛날엔 그게 제일 다른 것 같아요. 목표랄까요? 이렇게 국민 우리 대다수의 어렸을 목표. 때는 매일 구호가 있어요. 여기다 뭐 이렇게 구호 써서 다녀. 아, 아예 써서요? 아예 써서 이렇게 요만한 명찰이 있었는데 네. 그 속에 구호가 많아. 네. 뭐 반공 방첩도 구호야. 네. 뭐 불조심도 구호고. 아. 그 종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바꿔달아. 아. 어느 주는 불조심, 어느 주는 아. 반공 방첩. 네. 뭐 그런 게 또 있었군요. 온 국민이 그냥 씩씩하게 네. 북진 통일도 구호인 적이 있었고. 와. 지금 상상도 못할 우리 유치원 시대네요. 우리 그때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입학하는 네. 날 막 우리의 맹세 외웠어. 아. 우리의 맹세 해가지고 네. 우리는 대한의 뭐 아들 딸 네.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뭐 그러면서 그게 그 일본식을 본딴 거지. 아. 일본의 잣대를. 네. 그러니까 온 국민을 하나로 단합시키는 거예요. 네. 참 옛날에는 잘 살아 보세. 이 당시 일본은 와신 상담.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나라도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길에서 만화 빌려 보잖아요. 만화가게 가서. 네, 네. 만화가게 가면 우리의 맹세 만화책 모든 만화책 맨 뒤에 우리의 맹세 1, 2, 3 해가지고 있었어. 아, 만화책에도요? 뒤에? 그러니까 모든 와. 그러니까 네. 이제 백두산 용봉에 태극기 휘 날리자 이게 우리 3번이야. 아. 그러니까 통일해가지고 백두산에다가 태극기를 꽂자 이거야. 진짜 거국적인 표현이에요. 뭐 완전 다 한국의 외웠지. 예, 그 당시에. 근데 그게 미국도 있어요. 아. 우리 아이가 미국에 이제 유치원을 들어갔는데 내가 네. 공부할 때 네. 첫날 뭐 하는 줄 알아? 국계에 대한 맹세를 해. 아. 나는 자랑스러운 송조기 앞에 네. 그걸 아. 유치원 애들한테 그걸 외우게 시키더라고. 네. 우리나라가 지금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없는 거가 정상이 아니야. 있는 게 정상이라고. 네.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너무 개인을 말살시키는 정도의 뭐 그런 이렇게 국가주의, 너무 그런 주입식 그거는 뭐 좀 안 되겠지만은 그렇죠. 너무 없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예. 그리고 목표가 없으니까 이게 국민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 이런 것도 좀 못 잡는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이 지금 와신 상담 공론이 이후에 이제 제국주의 일본을 그렇지. 눈뜨게 하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계기가 된 전쟁하러 거네요. 가자는데 반대가 없어. 예. 근데 그거는 일본이 아니라 옛날에 프랑스도 다 똑같았어요. 네. 전쟁하러 가는데 우리 지난번에 그 아마 이거 거의 맨 앞일 거야. 그 보불 전쟁 얘기한 적 있어요. 1870년 거. 네. 그때 프랑스가 지잖아. 저 프러시아한테. 그리고 나라 뺏기고 땅 뺏기고. 네. 근데 프러시아 놈들이 보불 전쟁 한 다음에 이긴 다음에 독일 제국을 선포하는데 그게 프랑스 여왕의 궁전 가서 프랑스 여왕이 제일 좋아하던 네네. 거울 엄청 많은 거울이 방에서. 거울이 잔뜩 그 방에서 예. 독일 제국 선포식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뺑 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복수하려고 그냥 몇십 년 동안 이빨을 갈고 있다가 1차 대전 할 때 프랑스 사람들이 신나게 달려나가는 거야.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왔다 해가지고. 전쟁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수. 그러니까 일본도
러일 전쟁할 때 네. 일본 국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나간 거라고.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왔다 하고서. 네. 그래서 저게 일본이 그때 그 오늘의 일본의 그 기원이 그때 생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물론 사무라이들이 전부 다 칼잡이니까 뭐 목숨을 그 개같이 여기고 그런 놈들인데 네. 저때 온 국민이 분노해가지고 와친상담하면서 그 선생님이 아까 그 얘기는 아주 칠판에다 와싱상담이라고 쓰고서 울었다는 거냐 선생이. 네. 그 애들이 보고 얼마나 또 감동을 받겠어. 저 어릴 때 또 그런 장면을 보면 그리고 그때 그 나라를 끌어간 엘리트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그 난 이승만 박사가 그 엘리트가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그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네, 네. 일본 돈 10,000원짜리에 저 사람 얼굴이 있어. 예. 그 지금 10,000원짜리 나오죠. 그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고 사람 아래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 완전히 개화파지. 평등 사상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 일신 독립하여 일가가 독립하고 일가가 독립하여 일국이 독립한다. 네. 완전 국가주의자지. 저는 사실 근데 이 말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카톡에도 저 말을 해놨는데 저거. 네, 저게 사실은 엄청 개인주의적이고 좀 그런 문장이랄까요? 이게 사실은 그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가 그렇죠. 또 일본판이에요, 저게. 예. 아니 개인이 자기도 자기 몸을 건사를 못하는데 국가를 논하고 뭐 그게 좀 웃기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 한 말이 몸이 참 독립해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예. 가정이 독립하여 한 나라가 독립하게 된다. 네. 그리고 1883년 10월 달에 쓴 글인데 네. 저 사람이 그 책들이 좋은 게 많아요. 저거 한국 사람도 읽어야 돼. 한번 거기 세계 각국이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가. 세계 각국이 서로 대치하는 것은 금수가 서로 잡아먹으려는 기세로 잡아먹는 자는 문명의 국민이고 잡아먹히는 자는 미개한 나라이므로 우리 일본국은 그 잡아먹는 자의 대열에 서서 문명 국민과 함께 좋은 먹잇감을 찾자. 와, 엄청 무시무시해. 살벌하네요. 살벌하지. 예. 근데 우리가 저걸 보고 저건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백날 그냥 물어뜯기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네. 물어뜯기는 나라가 되고. 근데 일본은 1883년에 벌써 완전히 저 현실 국제 정치의 그 진수를 국민들한테다 소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근데 저 사람 책을 몇 권 읽으라고 권유하려고 만들어 온 거 있을 거야. 맞아.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그 사람의 그 사상에 우리나라에 저 사람 책 많아요. 학문을 고남이라는 게 저 사람의 대표적인 책인데 번역도 한두 권이 아니야. 내가 그 중에 한 권을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학문을 고남 거기에 아까 지금 우리가 읽은 그 얘기들이 나와. 젊은 사람들한테. 저도 사실 저 책이 집에 있어서 그거에서 그 문장 보고서 너무 와닿아서 썼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일본 최초로 영어 사전을 만든 사람이야. 우리나라는 최초가 만들다가 완성은 못했지만 이승만 박사. F까지 만들었어. A서부터 F까지.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일본에 가면은 일본에서 이제 제일 좋은 대학을 동경대학이라고 그래요. 사립대학, 저 국립대학. 그 다음에 사립대학 중에 와세다 게이오 이 두 개를 제일 좋은 대학으로 치는데 저 사람이 게이오를 만든 사람이라. 그리고 게이오가 와세다는 일본의 좀 국가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게이오 대학은 서구적인 학교야. 그래서 게이오를 만든 사람이에요. 또 그런 특징이 있군요. 그 일본의 학술원의 초대 회장.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냥 뭐 깡패가 아니라 엘리트. 일본을 그러니까 그 러일 전쟁하기 전까지 온 일본 국민의 정신적인 지주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한국인들 이게 한국인들 뭐 이렇게 조선의 어떤 역사를 쭉 보면서 한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에서는 되게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만해내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사실은 오늘의 일본의 사상적인 지주가 후쿠자와 유키치야.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책, 그 우리나라로 치면 50,000원짜리죠. 우리나라 5만 원은 누가 있나? 어머니가. 이게 뭐
그래서 저런 어떤 응. 강한 이야기, 저런 어. 냉엄한 이야기를 하는데 존경하는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그 국제 정치에 도덕을 집어넣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전쟁에 이겨요. 힘센 나라가 이기는데 우리는 착한 나라가 이기는 거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정의가 이긴다는데 정의가 네. 어디 있어요? 일본은 지가 정이야. 우리는 우리가 정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전쟁은 정의와 또 다른 정의 간의 싸움이다라고 다 정의래 지가. 이스라엘은 자기가 정이고 이란은 자기가 정의라고. 네. 뭐 이란은 불이에요. 이란이 우리는 불이다 그래? 자기네들도 다 나름대로 지가 정의지. 그렇죠. 그럼 누가 정의가 돼? 이기는 놈이 정이야. 히틀러가 만약 이겼으면은 히틀러가 정의가 히틀러가 됐겠죠. 정의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히틀러가 진 이유는 불의해서 졌나? 음, 잘 생각해 보자고요. 네. 그래서 그 우리말로도 다 번역이 되는데 서양 사정 그 미국도 갔다 왔죠 저 사람. 미국 유럽 다 보고 저거를 김옥균, 박영유 이런 사람들이 읽고서 또 너무 감동을 받았던 책이라. 네. 그리고 문명론의 계략이라는 책. 저것도 그 후쿠자와 유키치가 썼는데 저 책이 바로 그 일본이 청나라한테 진 다음에 네. 이제 러시아랑 전쟁하러 가는 과정에 일본 사람의 그 이 머리 사상을 가이드해 준 그런 책들이에요. 저 사람은 저기서 좀 뭘 주장했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 야,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잃으면 안 돼. 그리고 서양 거를 받아들이지만은 그거는 정신은 우리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동도 서기. 네. 돈은 우리 거고 서양 거는 그릇이야. 뭐 중국 사람은 그랬어요. 중체 소용. 몸은 중국이고 쓰는 거는 서양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아니야. 다 바꿔. 네. 다 바꿔 그런 거예요. 응? 몸까지 다 바꾸라고. 생각도 다 바꾸라고 그런 거지. 그래서 동도서기 뭐 이런 거는 아니고 아예 그냥 우리가 서양이 돼버려.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일본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떠나서 유럽으로 가자. 탈아 입구.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무지무지하게 미국화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거 별로 없어. 네. 우리가 탈아 입미한 나라라고 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미국 뭐 사람들이 나가 보면은 스타벅스 엄청 많고. 그러니까 미국 완전히 문화죠, 완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스타일까지 다 미국화된 거예요. 예. 그런데 후쿠자와 유키치가 야 무슨 생각은 우리 생각이고 물건만 서양 거가 그게 아니라 생각도 서구식으로 해. 그게 더 발전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하면 저거 뭐 정신 나간 놈이네 그러는데 저거는 하나의 그 괜찮은 사상이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리고 그렇죠. 엄청 획기적인 그렇죠. 생각이었겠네요. 그래서 저 책들이 네. 김옥균, 서재필, 윤치호 뭐 우리나라의 근대에 나오는 그 엘리트 계약가들이 네. 전부 저 책에 이 두 권. 음, 이 문명론 계략은 나는 저거로 안 보고 네. 조그만 책으로 봤는데 저게 그 한 뭐 무지하게 두꺼운 책으로 해설까지 한 번역판이 나왔더라고. 일본어판도 많은데 네. 일본에서 학자들이 문명론을 해설한 책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말 한 세대를 풍미한 네. 그 일본의 그 근대화 선구자지. 그래서 문명론, 계략이랑 서양 사정이랑 아까 그 외에도 뭐 학문을 저 사람 권한 책이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서양 가서 보고 그 우리나라도 뭐 그 서양 그 가서 이제 그 선각자들이 가서 뭐 여행기 쓴 것들 있지. 네. 그래서 저런 책도 또 추천을 해주셨고. 대항제국의 영광스러운 고립. 아, 이게 아까 그 깨졌다는 어. 고립인 거죠. 내가 저게 이제 영일동맹을 나 저 책 내줌으로써. 옛날에 저 봤는데 예. 한양대학교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그 영어로 된 책은 뭐 한두 권이 아니고 영국이 그 동안에 이제 영국은 유럽 문제에 대해서는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 네. 한 놈이 다 유럽을 차지하면은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세력 균형을 이룩하고 자기는 그놈들이 서로 티격태격 하는데 영국은 뭐 했어요? 나와서 식민지 다 먹었지. 그 니네들은 복덕복덕거리고 싸우는데 우리는 나가서 전 세계를 경영을 한 거예요. 대영제국이고. 네. 그리고
나는 독일 편도 아니고 프랑스 편도 아니야. 이제 항상 중립을 지키면서. 네. 근데 그거가 러시아가 이제 아시아로 나오는 바람에 중립을 더 이상 거군요. 지킬 수 없어가지고 네. 그 영국의 영광스러운 고립은 그래도 꽤 오래 갔던 영국의 정책인데 그게 일본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일본하고 동맹을 맺어 1902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국이 세계에서 1등인데 일본 같은 후진 나라가 영국하고 동맹을 맺으니 얼마나 또 일본은 흥분하는 거야. 어. 그 만화들 보면 재밌죠. 영국하고 일본이 딱 일본이 네. 더 멋있게 보이잖아요. 네. 옆에도 뭔가 영국은 아주 완전히 무슨 공주처럼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일본도 뭐 그냥 그렇게 꿀리지가 않는 것처럼. 네. 어. 그러네요. 여신, 영국 여신, 어. 일본 여신 두 명과 밑에 조그만한 이게 중국 중국이 저렇게 중국과 작아진 거예요. 조선이. 조선은 더 작고. 네. 그래서 저 이제 힘으로 보니까 전날에 이렇게 그 힘이 세졌던 거죠. 네. 여기에 내가 루디아드 키플링이라는 그 영국의 시인이 쓴 시가 어딘가 나오는데 한번 네. 봅시다. 그 다음에 있던가? 하여간 뭐 영일 동맹 보자고요. 네. 앵글로 제페니스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드디어 영국하고 동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이 된 거는 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국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미국이 한국하고 동맹해 준 거기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 그랬다고. 어떻게 그 동양에 있는 조그만 나라, 아주 네. 거지 같은 나라에 그 늙은 영감한 나라를 그걸 못 해가지고 쩔쩔매고 말이야. 이게 미국이. 예. 왜 그들이 그렇게 해달라는 대로 다 동맹해주고. 코 껴가지고 그러고 앉아있어. 이 바보 같은 놈들하고서. 네. 그 이승만 박사가 거기에서 그 징크가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정말. 해줄 이유가 없는데. 그치. 그게 중요하다고 동맹을 맺어주냐. 그죠? 네. 그래서 그 일본하고 예. 영국하고 동맹이 다 해서 1차, 2차, 3차 해가지고 네. 그 이제 동맹이 보통은 그 기간이 있어요. 5년 있다가 다시 고치자 뭐 이렇게 그 기한을 두는데 이제 2020 몇 년, 1920 몇 년 고무력까지 돼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한 20년 정도 일본이 영국하고 동맹을 함으로써 일본은 국제 정치에서 그냥 5대 강국 안에 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참 동맹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그 나라 그렇죠. 위상이 그렇죠. 달라질 수 있군요. 그러면 우리가 네. 미국하고 동맹한 거는 진짜 그거는 신의 한 수였네요. 일본이 영국하고 동맹한다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두꺼비가 달님과 결혼했다 그랬어. 자기네들은 두꺼비 수준인데 네. 그때 이제 달은 아주 대단한 거거든. 그러니까 두꺼비가 달님과 결혼하였다라고 일본 사람들이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을 배경으로 하니까 러시아랑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네. 그리고 군함을 다 영국제를 사온 거예요. 그 러일 전쟁 때 일본 내 군함이 러시아 군함보다 더 좋은 거예요. 왜? 네. 영국제니까. 그러니까 영국이 제일 좋은 걸 팔아요. 최고 국가의 세계 최고. 군함이니까. 근데 일본 놈들이 얼마나 영악하냐면은 영국 거만 사온 게 아니야. 반은 미국 걸 사와. 왜냐면 벌써 두 번째로 이제 강해진 제가 나라를 앞으로 또 본 거네요. 그래서 영국 거 미국 거를 골고루 섞어서 사요. 1923년 8월 17일에 영일 그러니까 동맹은 폐기됐는데 21년 갔네. 전까지는 21년. 예. 근데 이제 동맹 저기 그 파란색으로 내가 몇 개 쓴 거 보면은 네. 동맹의 종류가 많아요. 일본의 조선 보호를 확인하고 동맹 적용 범위를 인도까지 포함하는.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 전쟁 나면은 네. 일본이 가서 영국 도와줘야 네. 돼. 뭐 공수 동맹도 있고 또 뭐 하여간 동맹 종류가 많아요. 방수 동맹은 이제 이 동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네. 둘이 동맹을 맺었는데 너가 싸울 때 나는 구경만 하는 거야. 적어도 다른 편 들면 안 돼. 그런 동맹도 있고 네. 너가 싸울 때 내가 같이 싸워줘야 되는 동맹도 있고. 근데 그 동맹이 조금씩 이제 진화를 하죠. 네. 그래서 일본 영일 동맹은 달린과 두꺼비의 결혼 그렇지. 내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내가 이제 미국에서 네. 몇 년 전에 그 오하이오 대학 가고 전쟁사 공부할 때 러일 전쟁이라는 페이퍼를 안 났었어. 그때 그
일본이 러일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내가 일본 책도 많이 읽고 아, 네. 그 일본 책 중에 국민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일본이 그냥 그러니까 거의 돌아가지고 온 국민이 하나야. 네. 그래서 결국 러시아 전쟁까지 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영국하고 동맹을 하는데 다 시간이 맞아 떨어져 주는 거지. 그러니까 러시아 힘이 일로 쏠리는 걸 보고서 영국이 태평양 쪽을 뺏길 것 같아서 일본을 키워주는 거라. 일본하고 동맹 맺고. 그래서 그 일본하고 동맹을 그러니까 일본이 영국하고 동맹을 맺은다면 이제 기고만장도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두꺼비와 달림 얘기도 내가 그 네. 미국에서 오하이오 대학에서 페이퍼 쓰면서 이제 읽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1905년에 네. 그러니까 1904년에서부터 5년 그 사이에 전쟁을 하는데 일본이 이겨서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서구 열강하고 대등하게 쳐주는 거야.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기간에도 그러니까 단 몇십 년 만에 성장을 한 단 거예요. 몇십 년 만에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급으로 오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풍자와도 저 그림들 이렇게 봐야 있고. 돼. 그러니까 일본이 앞에서 러시아랑 싸우는데 네. 뒤에서 영국하고 미국이 부추겨 주잖아. 네. 저 가서 싸우라고. 근데 일본의 전쟁 논리라는 책에서 내가 이제 좀 했는데 그 일본이 온 국민이 단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를 악마로 만드는 거야. 네. 악마로 만들어야지 때려잡으러 갈 수 있잖아. 미국의 정책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미국이 한번 뽀개야 될 나라, 부셔야 될 나라를 악마로 악마화시키는 거야. 만드는군요. 그래서 그 국민 여론조사 했을 때 네. 미국 국민이 싫어하는 나라는 이거 곧 죽는 나라야. 뭔가 여론전을 통해서 국민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게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만들어요. 측면도 있군요. 지금 미국에서 최악이 중국이. 중국. 그래서 저 근대 일본의 전쟁 논리라는 책이 네. 일본 학자가 쓰고 그저 우리 국방대학에 있는 우리 후배 교수가 번역을 했는데 네. 그 러시아를 이제 완전히 개 같은 놈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야만인으로 만들어요. 일단 네. 문명이 아닌 놈이야. 여론전이 우선이군요. 항상. 그래서 일본 국민한테 그러니까 그 야만인하고 싸울 때는 죄책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 중국 아닌 모든 사람을 다 야만인 취급하잖아요. 그 동쪽에는 동이, 우리가 이제 이야. 그러니까 우리 야만 족속이야. 활이나 들고 다니는 족속이라고 네. 그러는. 그래도 우리를 제일 대우를 해준 거예요. 저쪽 서융, 북적. 거기는 한문으로 융이라고 쓰는데 거기에는 개변이 들어가. 개, 네. 독. 그게 다 오랑캐 뭐. 개 그런 같은 거네요. 놈들. 네. 북쪽도 개 같은 놈들. 네. 남쪽은 남만이라고 그러는데 네. 만에는 벌레가 들어가요. 저건 버러지. 네. 그래서 남만족하고 싸울 때는 하루에 5만 명씩 죽여도 아무 이렇게 죄책감이 죄책이 없어. 없군요. 벌레니까. 파리 맛 죽여도 죄책감 없듯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근대 일본의 전쟁 논리가 네. 적을 그렇게 그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망가뜨리는 그런 얘기들이 써 있더라고 저기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1875년에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때는 예. 지도 봐야 되는데 예. 지금 소야 해협이라는 해협이 홋카이도하고 저 위에 그 사할리는 사이에 있는 거. 그다음에 네. 스가루 해협이라는 거는 일본의 북해도라는 섬이 저 제국돼 있고 예. 일본 본토하고 사이가 스가루 해협이에요. 네. 그다음에 대한해협. 네. 요 세 개를 일본이 막으면 러시아는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 해협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해협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싸우고 그래요. 저게 이제 생명줄이라 나라별로. 그 바다로 진출하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청일 전쟁 이후에 보니까 네. 그 모든 해협을 다 러시아가 일본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이거를 뚫지 않으면은 동쪽이 막히는 거예요. 네. 이게 썩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그 조선의 이제 비극적인 선택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때는 네.
그때 이제 국제정치학자들이 만약 지금 수준의 학자들이 있었으면 고종한테 네. 조금 기다렸다가 미국을 잡읍시다 그랬을 거야. 응? 러시아를 잡지 말고. 러시아 잡으면 안 되고 네. 미국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한테 관심을 가진 나라들은 우리랑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리적으로 관심이 있어야 돼. 이거 내 거야라는 관심이. 네. 근데 미국은 그때 조선이 이거 내 거야라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이 보기에 조선은 너무나도 허약한 나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친하게 했어도 그 뭐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악언파천하듯이 해줬을지는 모르지만은 네. 그렇게 뭔가 어찌 보면 중립을 좀 어기면서까지 그렇지. 네, 내가 너를 도와줘야 피신시켜줬을지는. 되겠다라고 러시아는 중립을 어기고 도와준 거고. 그렇죠. 예. 근데 미국, 영국은 훈령이 그 조선 정부하고는 중립을 지키라라는 식으로 이제 요구를 아. 했었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어쩔 수 있었던 없는 거네요. 운명도 있죠. 예. 철도 놓고 그러니까 그 중국 철도도 저 북쪽 철도는 전부 다 러시아가 놓고 일본이 놓고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보면은 뭐 전쟁이라는 거 그냥 뭐 그 기분 좋아서 싸우는 게 아니라 뭐 다 따져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지. 응? 자기네들 다 생존을 위한 그 일본의 수단인 그 청일 전쟁이 우리가 예. 뭐 우리가 제국주의자가 아니라 그거 안 하면 우리가 죽으니까 싸운 거야라고 그런 책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동쪽으로 막 오니까 철도하고 오니까 네. 영국도 부랴부랴 동쪽으로 달려오는 거고. 저게 이제 근데 영국이 부랴부랴 와가지고 너무 예. 멀리 와서 러시아랑 단독으로 싸우긴 힘드니까 일본 네가 좀 맡아. 그래서 이제 영일 동맹이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그거를 이제 150년 후인 지금에다 갖다 한번 껴붙여. 200년 후인가 지금 벌써. 네. 백몇십 년 지났지. 미일 동맹이 지금은 미일 동맹 세지는 그런 거가 거겠죠. 어때요 기분이? 영일 동맹하고 비슷한 생각 안 들어? 예. 거의 똑같은 이 것 동네는 네가 해. 예. 네가 반장이야. 내가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일본하고 미국 동맹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일본하고 미국 동맹이 강해지면은 아무래도 한국이 그만큼의 좀 중요도가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그걸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떨어지죠. 계시더라고요. 떨어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삼국 동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하게. 한미일 세계.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이 한미일에 오는 걸 훨씬 좋아하지. 네. 왜냐면은 일본한테 너무 크게 의존하는 건 미국도 부담이 가거든요. 네. 그러면 참 이걸 잘 받쳐주기만 해도 그렇죠. 한국은 한미일 동맹 분당 이상은 갈 건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은 안 돼. 음. 뭐 미국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네. 답답한 거죠. 특히나 일본은 이제 무장하면은 일본이 침략하는 줄 알잖아요, 한국. 내가 일본의 그 예. 일본 교수들 네. 아는 사람들이 그 좀 약간 그 꼴통 우파적인 기질 있는 사람들이 네. 제일 고마운 게 북한이래. 아. 북한 때문에 우리가 무럭무럭 클 수가 있어. 북한이 그렇게 이상한 행동하고 북한이 위협적으로 매일 위협적으로 보니까. 나와서 네. 일본이 막 크는 거야. 근데 미국이 일본이 크는 거를 막질 못해. 네. 적국임에도 옛날에. 그리고 한국의 좌파 정권이 고마워. 한국의 좌파 정권 쓸 때마다 일본은 그 강해져야 가치가 될 계속. 논리가 막 생기는 네.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 나쁜 놈 죽일 놈 글을 쓸 때마다 일본이 강해지는 거예요. 네. 안 그렇겠어요? 그러네요. 일본의 죽창 대나무 창 들고 일본 놈하고 싸우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무장해야 돼. 저렇게 이 동맹의 중요성을 모르고 지금도 옛날 놀이를 저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예. 우리나라 사람들 애국하면은 다 좋은 거로 치는데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일본의 핵무장론의 기본이에요. 우리는 남북한이 힘을 합쳐서 일본을 박살내는 것처럼 해서 기분은 통쾌한데 네. 일본이 우리도 핵무장할 거야 그러면 봐라 니네 둘이 북한은 나만 깨는 게 아니라 우리만 깨는 거야라고 네. 핑계 대는 거지. 그런 거는 소설이라도 네. 우리나라의 그
안보에 그다지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영국과 러시아가 그러니까 그레이트 게임은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가 벌이다가 미국이 이겼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그레이트 게임을 벌이는데 또 네. 미국이 이길 거고 이거 뭐 거의 확실해요. 음. 근데 영국과 러시아가 그레이트 게임을 벌이다 보니까 거문도 사건도 나는 거고 네. 러일 전쟁도 나는 거고 참 어떻게 보면 진짜 큰 틀에서 모든 게 다 움직이는군요. 그러니까 지구가 거의. 지금 하나가 된 것이 1500년부터예요. 네. 서기 1500년 이후부터는 지구 전체를 다 봐야 돼. 네. 지금 미국이 북한 너 까불면 내가 가만 안 두겠어 하는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딘 줄 아세요? 미국이 너 북한 너 계속 그러기야? 하고 미국 오늘 화내는 거예요. 지금 2024년 5월 1일 날 미국이 화를 냈어. 가장 가까운 이유가 네가 임마 이란한테 미사일 줘갖고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했잖아가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일어난 사건이 미국이 북한을 때려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 또 연결되는군요. 그런데 대만 문제가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는 게 말이 돼? 이란 문제도 우리 문제인데. 네. 그죠? 지금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김정은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김정은이가 무기 팔고 가난하다고 무기 팔고 그게 부시 때 그 얘기가 처음 나와요. 네. 저 북한이 가난한데 핵을 가지고 있어갖고 테러리스트한테 북한이 핵을 팔면 그때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네. 9.11 테러는 비행기가 받은 거죠. 테러리스트가 핵폭탄 들고 와서 터뜨려봐. 근데 그걸 줄 나라가 누구냐? 북한이. 그래서 그때 미국이 그때부터 북한의 핵 문제가 미국이 심각하게 네. 자기 핵 문제로 본 거가 9.11 이후예요. 네. 아, 어떻게 보면은 그런 테러리스트들한테 무기를 제공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 테러리스트 중에서 미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가 테러리스트가 배낭에다 핵폭탄 갖고 와서 뉴욕에서 터져. 네. 자기는 당연히 죽지만 뉴욕이 다 날아가잖아요. 네. 근데 그 핵폭탄은 누가 줄까? 보니까 북한이 줄 것 같아. 음. 그래서 우리 그때 부시가 왜 북한을 아기축이라고 그러지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게 우리 왜 북한이 아기축입니까? 미국 이제 이해가 되죠. 네, 다 북한이 아기축에 연결돼요. 당연히 들어가는. 네. 왜 갑자기 이란 이라크인데 왜 북한이 들어가지? 북한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생각으로 그 미국 뉴욕에서 만약 핵이 터진다면 그건 북한 죄가 확실해. 라고 보니까. 아, 그게 직접 그렇게 때리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우회적으로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책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9.11 이후에 나온 책 중에 북한이 미국에서 테러리스트 핵이 터지면 그거는 필경 북한죄일 것이다. 가만 놔둘 수 없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미국이 북한 핵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그 테러리즘하고 그 테러리스트가 들고 와서 터뜨리면 되니까 아무 데서나. 네. 미사일이 필요 없지. 미국 오는데.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테러리스트한테 핵을 팔 수 있는 나라는 북한이 확실해.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9.11 이후에 북한을 악의 축에 집어넣은 근본적인 이유가 그거라고. 네. 그 우하단 사건이라는 사건이 이제 중국도 그냥 나라가 흔들흔들하니까 망해가니까 중국 내에서 또 애국 단체가 막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박사라고 그래가지고 쌈꾼이라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머리도 이렇게 대머리로 깎고 여기 그리고 뭐 이렇게 꼬랑지 이상한 거 달고 아, 변발이라고 해야 변발하던 되나요? 예. 이 사람들은 청나라를 지키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그 애국 뭐 단체네요. 이 중국의 애국 치면은. 단체지. 네. 그 중국의 위정척사파지. 네. 그래서 척양, 부청 멸양이가 그래. 청나라를 이렇게 일으키고 네. 그 양을 서양을 네. 괴멸시켜 버리자 해가지고 그래서 저 친구들이 이제 그 난을 일으켜가지고 1년도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아니다. 1899년 11월부터 1901년 9월이니까 한 9개월 10개월 갔네. 그동안에 그냥 기독교인이고 서양 사람 다 잡아 죽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국주의 열강이 그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중국에. 네. 그때
아마 내 나이 또래 된 사람은 다 영화가 생각날 거야. 북경의 55일. 그 북경을 그런 영화가 있군요. 북경을 예. 그 의화단이 장악을 해가지고 그냥 북경에 와 있던 선교사 뭐 장사꾼들 뭐 코쟁이 서양 사람들을 막 당치는 대로 죽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죽이고 난리가 나니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뭉쳐야지. 오히려 더 공격을 받을 거고. 그래서 그런 이유에. 8개국이 이제 뭉쳐서 네. 그래갖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싸우러 갈 때 영화인데 그때 이제 저기 저 사람 알아요? 찰턴 헤스턴 알아? 모르겠어요. 찰턴 헤스턴 지금 죽었는데 네. 저 사람이 그 배너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리고 십계명에는 모세로 나온 사람이야. 그렇군요. 십계명 영화에 모세로 나오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에바 가드너라고도 저 사람도 다 죽었어요 지금 다. 네. 아주 당대의 세계적 명배우지. 그리고 데이비드 니븐이라는 영국 배우인데 네. 저 사람도 뭐 저 사람은 영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저 사람이 그 콰이강의 다리 같은 데 보면 영국군 대령으로 나오는데 네. 정말 군인 같아. 근데 이제 북경의 55일에 그 강대국들이 네. 자기네 사람들이 다 그냥 의화단한테 죽고 그러니까 네. 전쟁하러 갔는데 저 북경의 55일이라는 영화는 그 미국 소령이야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이제 찰턴 헤스턴이라는 참 세계의 명배우죠. 그러니까 영국 배우인데 미국 소령으로 아니 나오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건가요? 이제 미국 배우고 미국 소령으로 나온 거야. 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영국 배우고 영국군 아. 영국의 그 외교관이가 뭐 하여간 나도 네. 오래돼갖고 그래서 저 북경의 55일을 서구적 시각에서 그린 영화예요. 궁금하네요. 저도 어. 한번 나중에 한번, 이게 찾아볼 수 지금도 있으면 보고 싶네요. 볼만해. 예. 그리고 저게 이제 아주 고증을 잘해서만 이거 오래되지가 않으니까 고증이 잘 되지. 저게 미국 해병대 옷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 들고 왔던 깃발이야 저게 미국 깃발. 우리 여기 이거 요 밑에 오른쪽 아래 미국 요거는- 깃발 한번 크게 한번 그거 확대 한번 해주시면은 퀴즈. 미국 깃발인데 네. 저게 지금 깃발하고 같아요 달라요? 조금 별수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별이 45개지. 별이 45개야. 네. 그러니까 그 1902년, 1903년에 미국은 주가 45개였어요. 네. 2차 대전 때는 미군이 우리나라 처음에 들고 온 깃발에는 별이 48개야. 6.25 때 갖고 왔던 것도 48개야. 그리고 50개, 지금은 50개인데 네. 50개가 된 것이 1959년이에요. 왜 미국은 주가 생길 때마다 별이 하나씩 늘잖아. 네. 그래서 그 하와이 주가 50번째로 들어간 것이 1959. 그래서 저기 이제 우리는 저거 보고서 영화가 틀렸다 맞았다 알 수가 있지. 저 깃발에 가까다 그 영화 별을 오토리로만 보고. 두면은 네. 2차 대전인데 지금 깃발 들고 있어. 6.25 때인데 지금 깃발 들고 미군이 그건 다 엉터리 깃발이야. 또 그런 거를 또 발견을 할 수도 있군요. 그게 역사 공부 그래서 예. 하는 거지. 어. 그래서 내가 예. 광화문에서 뭐 대모하는 사람들한테 이 깃발이 6.25 때 미군이 들고 왔던 깃발이 이거랑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다 같대. 달라. 다른데. 6.25 때는 48개예요. 네. 저거가 45개짜리 미국 깃발이에요. 저게 몇십 번 바뀌어요. 13개에서부터 50개까지 늘어나니까. 네. 그리고 그때 연합국들이 이제 북경을 다 점령한 다음에 저기 러시아군만 빼고서 이제 이거 그 당시 실제 사진. 실제 사진이야. 원래는 8나라인데 네. 그중에 이제 영국 편에 인도가 들어가서 싸운 거예요. 네 번째가 왼쪽에서 네 번째가 인도군이야. 네, 머리에 화려한 저 두건을 쓴 게 터번 썼지. 인도군요. 맨 쪽에 있는 게 영국군, 네. 미군, 독일군, 뭐 해가지고 그 밑에 저 나라도 다 있는 사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맨 끝에 일본군이 있잖아. 네, 그러네요. 일본군이 맨 끝에 있었는데 네. 저 싸움에서 제일 용감했던 거가 일본군이에요. 그러니까 북경성을 의화단이 점령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를 돌격해서 들어가야지 문을 열잖아. 네. 문 열러 맨 처음에 가는 나라가 제일 유명표가 크지 않겠어요? 맨 앞에 가니까 일본이 맨 앞에 있었어. 아. 그리고
그 영화 북경의 55일은 뭐 미국 영화니까 네. 뭐 미군 소령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저게 이제 저건 실제 그 북경의 55일 그러니까 의화단 사건에 중국을 진압하러 갔던 그 연합군 연합국들. 병사들이에요. 아, 그 8개국 동맹이라고 그러지. 네. 그러고서 이제 근데 그 전쟁이라는 게 그래요. 음, 그 8나라가 이제 북경을 점령을 한 다음에 군인들한테 3일 동안 마음대로 하라고 휴가를 줘. 이게 또 거꾸로 엉망이 네. 되는 거야. 뭐 아, 강간, 그렇겠네요, 방화 뭐. 진짜. 근데 미군만 아. 그걸 안 했어. 미군은 조금 예전서부터 그래도 신사적이랄지 조금 그 그런 게 미국이 있는 그걸 건가요? 이제 예. 신사적이라면 침입하라고 욕할지 모르는데 네. 미군만 강간, 살인, 방화를 안 했어요. 아, 그리고 그때 이제 보니까 그 강대국들이 네. 야 의화단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나 벌금 다 내놔. 그 돈을 엄청 뺏었어.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망했는데 네. 벌금을 많이 다 뺏었는데 미국은 벌금을 받아가지고 뭐 했게? 어떤 걸 했을까요? 이 나라를 교육을 통해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 돈으로 대학을 하나 만든 게 그게 칭화대학이야. 오, 그 또 그게 그렇게 칭화대학이 되는군요. 거기 중국의 MIT거든. 네. 공대가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북경 대학이 제일 좋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서울대학이나 마찬가지지. 칭화대학, 북경대학 이것이 중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인데 저거 의화단 사건 때 진압군으로 들어간 나라들이 돈을 다 뺏어갔는데 네. 미국도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 보상금으로 칭화대학을 줘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 항상 어. 보면은 다른 제국 국가들과 다르게 그렇게까지 막 영토 확장에도 그런 별 거에 관심도 대해서 없었고 그래서 미국을 항상 보면 센티멘탈 임페리얼리스트라고 예. 그래요. 제국주의는 맞는데 네. 되게 센티멘탈해. 예, 그러니까요. 좀 그런 모습이 또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 미국이란 나라가 예, 그뭐 그러니까 뭐 직거가 많으니까 그러겠지라고 이제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팩트 상으로 네. 다른 나라보다 덜 잔인했어. 음, 그 국제정치 할 때 보면은. 그래서 지금 베이징 입성한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저 어디야 그 만리장성 가서 기념사진 찍은 거야. 아, 그래서 그 조선시대도 보면은 고종이 미국을 그렇게 좋아해요. 네. 야 미국과 그 우리 살았네 그래 막. 그리고 미국 공사가 온다고 네. 고종이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런 기사도 나와. 그런 글도 있어요. 뭔가 그런 인식이 예전서부터 조금 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그것 이후에 이제 연합국들이 다 난을 제압을 했잖아요. 네. 그 제압하러 왔던 군대들은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러시아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본이 봐라 저건 문명도 아닌 놈이야. 그래서 저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지. 러시아 네. 놈이 돌아가긴 왜 돌아가? 네. 돌아간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야. 이제 나 그 일본의 전쟁 논리라는 책에 나오는데 저네들은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군인이 군복만 벗었어. 그러니까 군인이야 그놈들이 다. 그러놓고 마치 철수한 것처럼 거짓말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문명국이고 저놈은 야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할 이유가 거기 있지. 라고 일본이 이제 논리를 전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때렸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참 뭐 저기 쓴 거 한번 보세요. 요시노 사쿠조라는 일본의 그 이제 뭐 지식인이지. 네. 논문을 썼는데 그때 이제 뭐 우리나라 치면 지금의 월간조선이나 신동아쯤 되는 논문이 거기에 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우리들이 러시아의 영토 확장 그 자체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다만 그 영토 확장 정책이 반드시 가장 비문명적인 외국 무역의 배척을 수반하기 때문에 맹연히 자위의 권리를 대항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뭐 돌려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그렇지. 너네가 먹으면 안 돼. 뭐 너네가 이런 내용이네요. 나쁜 놈인데 왜 네. 나쁜 놈이냐면 너네는 장사를 니네 네. 땅이라도 장사는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는 미국이- 야만인이기 때문에 영토는 미국은 안 돼. 땅을 안 뺏고 예. 그 이제 문호개방 정책에서 다 똑같이 장사하자. 네. 근데 이제 러시아가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랑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네. 영토 확장 그 자체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네. 자기네도 영토 확장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러시아 놈들은 장사도 안 하는 야만족이야. 음. 장사도 못하게 하는. 그게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은 서구권 그 당시 국가들한테서도 약간의 그런 동감? 약간 뭔가 그런 걸 얻을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또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대련항을 그 삼국관습에서 뺏겼잖아. 네. 그거 영어로는 포트 아더예요. 아. 거기를 그 사이에 아, 러시아가 네. 먹었어. 일본한테는 청나라에 돌려줘. 그래놓고 자기가 그 사이에 뺏었는데 전쟁을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럼 정말 기다렸었던 거군요. 내가 네. 저걸 다시 뺏고야만 한다 하고서. 네. 요게 이제 그 그림인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 대련항 네. 포트 아더 항구를 거기 있던 러시아 군함을 일본이 다 깨버리는. 그걸 딱 기억했다가 바로 저기서 그렇죠. 다시 스타트 끄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러시아 그 만화들 이렇게 보면은 그때 좀 보세요. 러시아는 거인 아니야, 그죠? 네. 일본은 앞에 그냥 서양 옷을 입었지만 조그매. 네, 아주 조그만하네요. 그 영국이 뒤에서 야 너 이렇게 나가 하고서 이렇게 그 부추기는 거야. 그 미국도 그 뒤에 이렇게 서 있고. 네. 그 러시아를 그냥 우리가 곰으로 표시하죠, 곰. 네, 불곰. 불곰으로 표시하는데 일본이 그 러시아 곰 입으로 들어가는 그 만화. 저 정도로 러시아와 일본은 그 러시아가 훨씬 강한 나라로 이제 네. 그 취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 거기 좀 많아도 러시아 곰이 일본 사무라이가 그 외나무 다리에서 그 곰이 발만 티격하면은 절벽에서 굴러 떨어지는 건데. 네. 그리고 저 러시아가 일본군 저렇게 쥐고서 근데 저기서 일본군이 이겨가지고 세계가 뒤집히는 거죠. 그때 이제 러시아가 기관총이 있었어. 네. 근데 그 기관총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제는 전쟁은 못한다. 왜냐하면은 기관총에는 그냥 쏘면은 뭐 그냥 그냥 우수수 죽잖아 다. 네. 저기 있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니? 이제 전쟁은 안 해. 라고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전쟁은 없다. 왜냐하면 기관총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지금의 핵같이 지금 핵 그렇게 같은 된- 거지. 된 이제 핵이기 거네요. 때문에 전쟁은 아무도 못 해. 네. 그런데 그 기관총 앞에 달려간 것이 일본군이에요. 아. 그래서 일본이 저것들이 미쳤나? 기관총 앞에 달려가게. 근데 근데도 어떻게 이겼네요. 그래서 네. 이 세상에 보통 이긴 전쟁에 누가 이겼냐 졌냐를 따졌을 때 네. 이긴 나라가 더 많이 죽은 경우가 저 전쟁밖에 없어. 러일 전쟁.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더 많이 죽었는데 그래도 이긴 거야. 네. 죽은 사람은 더 많아. 아.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난 100년 동안에 하는 거 보면은 야 이게 한 나라가 이렇게 빨리 클 수도 있고 네. 그림 보면은 뭐 러시아가 일본한테 그리고 러시아는 그때 이제 러시아가 그 공산혁명하는 나라 아니에요. 러시아 왕정이 제일 썩어 있는 편이었다고. 그 나라가 흔들흔들하는데 네. 그때 러시아가 야 우리가 빨리 조그만 전쟁 하나를 그 스위트 리틀 빅토리. 네. 스위트 아주 달콤하고 네. 전쟁 하나 빨리 해가지고 이겨야 돼. 그러니까 뭔가 대외적으로 조금 보여줄 만한.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 네. 혁명적 욕구를 그런 걸 외부로 다 돌리기 위해서. 이걸 해야 돼. 그래갖고서 러시아도 전쟁을 하나 하고 싶었는데 아. 그게 일본이었어.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길 줄 알았는데. 이 쪼무레기를 한번 박살을 내가지고 네.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을 조금 그래서 러시아의 그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를 돌려야 돼. 그런데 거기서 지는 바람에 공산혁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또 다 이렇게 연결이 그래서 되는군요. 보니까 러시아 국민들은 예. 이 러시아 재정이라는 게 부패하고 썩어 있는 줄 알았더니 전쟁도 못하는 놈들이네. 일본 전쟁은 땅한테 이길 줄 전쟁이죠. 알았는데. 해가지고 그냥 엎어친 예. 것이 그게 러시아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러일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러시아 혁명으로 가는 거라. 또 그렇게 또 다 연결이 연결되죠. 되네요. 네. 박사님 그러면은 오늘 이제 그 러시아를 향한 일본의 복수까지 봤는데 다음 시간은 그러면 어떻게 이제 러시아 어떤 주제로 될까요? 하면서 예. 이제 그 러일 전쟁 해가지고 한국이 완전히 이제 일본한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러시아 러일 전쟁 다음이 그 저 을사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을사늑약이라고 그러지. 네. 을사보조약으로 아. 한국이 이제 일본의 식민지로 떨어져 가는 길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그 러시아 러일 전쟁의 그 전쟁사 얘기를 잠깐 하고 네, 네.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겨서 네. 한국을 마지막으로 가져가게 되는.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미국이 우리를 버렸다. 그때 러일 전쟁 끝난 다음에 포트모스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는데 그때 미국이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중재를 하는데 일본한테 유리하게 하고 우리한테는 그냥 우리를 버렸다. 근데 미국이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왜냐면 가져간 적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네. 미국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화가 나서 우리를 버린 뭐 미국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가져가서 이제 버릴 것도 있지.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러일 전쟁이 예. 끝나는 방식의 국제 정치. 그 이제 일본을 완전히 강대국 반열로 올려주고 네, 네. 그리고 미국이 이제 그 중재를 하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한테는 어떻게 불리하게 되고 네. 그런 얘기 또 이제 하면은 네, 그렇게 해서 음. 하고서 그러고 이제 이후에는 그 그래서 일제 우리가 시대는 이제 살짝 어. 스킵하고 이제 바로 그러니까 뭐 넘어간다고. 스킵한다기보다도 그 예. 지금처럼 이렇게 그 자세하게 아주 세세하게는 안 그 하고. 일제 시대가 36년인데 네, 네. 그때 뭐 그냥 그 우리 독립운동 뭐 국제 정치 네. 이런 얘기를 뭐 간단하게 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1945년 우리나라 분단되는 이야기, 네. 핵폭탄 이야기 뭐 이런 거로 넘어가죠. 점점 이제 더 예, 점점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오늘 그래서 이제 일본의 어떤 그런 와신 상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박사님과 나눴고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예, 예. 큰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다 단결했다는 거. 그리고 단결할 수 있는 무지무지하게 화나는 일이 있었다는 네. 거. 네. 그리고 그때 예. 그 일본 국민의 나갈 길을 제시해준 끝내주는 지식인이 네. 있었다는 거. 그렇죠. 그런 다- 책들은 지금도 우리가 읽어볼 값어치가 있다는 거. 맞습니다. 예. 또 긴 시간 박사님 이야기해줘서 너무 네. 항상 저희 감사드리며 아이고. 네, 또 긴 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